네, 이른바 그 기무사 개업 문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어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그 문건은 이건 문제가 있다. 가짜 개업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자 또 군인권센터가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태경 의원과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좀 나란히 인터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제 옆에 임태훈 소장님은 나와 계십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은 인터뷰가 일단은 좀 불발이 됐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성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시도를 하겠고요. 자, 오늘은 임태훈 소장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네, 안녕합니다. 네, 어디 가시고 이런 거 아니시죠? 삼청동에 수제비 먹으러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거기 맛있는 수제비집이 있는 거 네. 저도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가시죠. 번개할까요? 알겠습니다. 문건 얘기부터 좀 하죠. 네. 자, 문건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듣는 저도 헷갈리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청와대에서 밝혔던 계엄 기무사 문건이라고 하는 게 2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확인해 보니까 12개 항목밖에 없더라. 네네. 그럼 이거 가짜 아니냐? 네. 요지가 이런 거 맞죠? 네, 뭐 제가 그런, 이해한 게 맞는 그런 거죠? 주장인데요. 예.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기 본인이 주장하는 이제 최종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가 봤을 땐 가짜고 이 문건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날 네. 기무사가 제목도 바꿔치기 해서 세탁한 문건입니다. 세탁을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그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합참해야 될 일이니까 불법이 들통날까봐 몰래 만들었다가 훈련 비밀 2급으로 등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도 현시국 대비 관련 대비 계획인데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둔갑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서도 최종 문건이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하의원이나 또는 검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명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터뷰의 균형점을 위해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차를 공개를 하면서 이 목차를 보면은 국회 해산 등 위헌 요소에 해당하는 9개 항목이 빠져 있어서 청와대가 애초에 공개한 문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 보면. 네.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항목은 전혀 없다. 네. 그럼 청와대가 이거 뭔가 좀 가짜로 그러니까 부풀려서 국민 앞에 하고 국민을 기만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요. 네네네. 그 하태경 의원이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걸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어디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문제라서요. 예. 기무사가 대선 끝나고 다시 자신들의 가오를 숨기려고 민감한 내용만 다 골라서 삭제해 버린 거죠.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기무사가 청와대에 올린 문건에서 네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입수했다라고 하는 문건은 이게 네. 문제가 될까 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만 빼고 네네. 다시 세탁한 문건을 지금 입수해서 그걸 진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걸 그 장관 최종본이라고 우기는 건 도리어 네. 하 의원이 국민을 우롱하는 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문건은 USB상, 제가 옛날에 USB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비인가받은 USB로 네. 작업을 했다 컴퓨터에서. 예. 이 USB상에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우기는 문서는 최종 수정일이 5월 10일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USB를 검찰이 포렌식을 했단 말입니다. 예. 포렌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문건이 수정된 것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 의원이 입수했다는 문건.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네. 문건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USB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포렌식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수정된 날짜가 5월 10일, 즉 네. 대선 다음 날. 네. 이니까 결국은 하 의원 얘기가 잘못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보고 나서 문제가 될까봐 네네네. 뽑아낸 거고.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최종 작성일 여기서 그러니까 입증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그러면 하 의원이 입수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작업한 결과물. 네, 그렇죠. 그게 최종본이라고 우기시는 그러면 오히려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입수한 게 가짜다. 가짜죠.
그렇게 지금 막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하 의원님이 이거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하시면 네. 저희 포렌식한 거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 받은 거 있거든요. 잠깐만요.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것도 뭡니까? 제보자가 드러날까봐 저희는 최대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공개하는 게 있다. 공개 안 한 게 있죠. 저희가 뭐 지는 싸움 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마이크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USB에 대한 포렌식이 네. 자료를 공개하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네. 거짓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미 수사에서도 대비 문건이라고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태경 의원님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도대체 하 의원님이 비호하려는 세력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비호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무사에서 퇴출된 그분들, 원대 복귀된 그분들. 이 문제 때문에 퇴출된? 네네. 그 사람들이 지금 소송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자료를 하태경 의원에게 주는 것 같아요. 아하. 그냥 눈과 귀를 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자료를 줄 때는 정말 다각도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그 주장의 요지는 청와대가 기무사의 개헌 문건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문건에는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자신이 입수한 항목에는 12개 항목밖에 없었고 문제가 되는 어떤 개헌과 연결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자기가 입수한 어떤 문건이 진본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부풀려서 발표했던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태훈 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입수한 문건이 가짜다. 축소한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빼고 그러니까 재편집한 것을 입수해서 그걸 진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본은 검찰이 알고 있고요 이미 어떤 것인지 그건 지금 하태경 검찰과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과 검찰이 진위 공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태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즉 불기소 처분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수사는 청와대가 한 것이 아닌데 최종본을 왜 자꾸 청와대에다가 묻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서 최종본을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8페이지와 대비 계획 세부 자료 67페이지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하 의원이 말하는 문건과 다른 건데 검찰이나 하 의원 둘 중에 하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거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이 입수했다는 문건이 가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소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를 그러면 뭐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이세요?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가 계속 하태경 의원님께서 고집을 피우신다면 저희가 그 고집을 꺾어드려야죠.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하태경 의원의 어떤 추가 발표나 공개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마 오늘 이 인터뷰에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일단 뭐가 다른 점인지만 좀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7년 3월 3일에 작성된 것을 5월 10일에 수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 의원이 어제 저희 재반박을 또 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공개한 문건이 군사 비밀로 허위 등재된 게 아니라 청와대가 공개한 것이 군사 비밀로 허위 등재된 문건이라고 하는데 하 의원은 자꾸 뭘 모르면서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군사 비밀로 등재된 문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초에 불법으로 USB 비인가 받은 걸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무사는 군사 비밀 등재 건의만 했고 실제 문건을 등재한 적이 없고 지금 군사 비밀 허위 등재가 지금 재판 공소장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소리를 자꾸 하시면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출직 헌법기관 아닙니까? 본인이 잘못하면은 정치적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 정도로 일단 가름하겠습니다. 일단 가름하고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다시 어떤 추가 그 공개나 주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방송 내에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보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왕 모신 김에 요 문제를 안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보면서 잠깐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찬주 전 대장이 어제 CBS와 인터뷰에서 삼천교육대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 변호사분들께서 네. 모욕죄 검토를 좀 하셨는데 네. 사실은 검찰이 적극적이면 모욕죄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전현직 검사들의 주장도 있으나 네. 확실한 것은 민사소송은 가능하겠다. 아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근데 뭐 민사소송 하는 게 모든 걸 송사로 푸는 게 바람직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 국민들에게 사실상 이것을 사과할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에게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음. 삼청교육대에 6만 명이 끌려갔고 불법적으로 네. 49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음. 그 피해자로 인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네.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정말 잘못했다고. 예.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사과는 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 사적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소장님에 대한 어떤 그 뭐 공격성 발언을 떠나서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그 박찬주 전 대의 인식의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감 내가 따는 게 아니고 공감병 따는 거다. 예. 골프공도 내가 줍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삼청교육대하고 연결된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 부하들을 영창에 막 가둘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올바름의 어떤 그 판정자의 근원은 나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우리가 사성장군을 시켜준 것은 헌법 아래서 법을 지키고 그럼요. 법에 따라서 부대를 통솔하고 유사시에는 인권을 잘 지키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미군도 하극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베트남전에서. 그래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나서면서 부대 내 부조리들이 없어졌거든요. 상관을 살해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장군들이 지휘한다면 우리가 유사시에는 돌격 앞으로 하면 누구부터 쏜다? 지휘관부터 쏜다. 알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